혹시 지금 이 중에서 나중에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다 그러신 분 계시나요? 네. 굉장히 많네요. 나중에 꼭 고려대학교 오셔서 제 수업을 언젠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사실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경영학과 들어올 때 경영학을 제가 잘 알고 들어왔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은 그래도 잘 알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경영학이랑 경제학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경영학과 경제학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비전공자들은 그런데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우선 경제의 3대 주체 여러분 배우셨죠?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정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가계,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영역은 정부 그리고 가계. 그래서 경제학은 크게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으로 나누죠. 거시경제학은 국가가 어떻게 재정을 걷어들이고 재정을 분배해서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어떤 정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게 거시경제학이고요. 또 가계,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득을 얻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지출하고에 대한 게 뭐죠? 미시경제학.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거는 우리 경영학 쪽에서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경제학, 경영학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경영학은 이 중에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자, 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장하는가, 그거를 다루는 게 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영학이란 것은 기업의 활동과 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걸 만들죠. 자, 그럼 애플이라는 회사가 존재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만들지만 애플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아니면 애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산이 필요하겠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공장을 가동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있겠고, 또 애플이 해야 될 거는, 애플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CEO, 지금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부터 중국의 팍스콘에서 일하는 노동자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기업 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조직원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사관리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그림 봐서는 광고겠죠. 그러니까 자, 물건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배분하고 어떻게 판매를 늘리는가에 대한 것이 다루는 게 마케팅 부분이 되겠고요. 또 기업의 어떤 자금 같은 거를 잘 관리하고 투자하고 하는 거는 재무관리. 또 기업의 어떤 수입과 지출을 어떤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매니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카운팅, 회계라는 또 부분이 있겠고요. 또 기업 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정보의 흐름 같은 걸 관리하는 게 우리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경영 정보 관리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겠고, 자, 애플은 본사는 미국에 있고 공장은 중국에 있고 전 세계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국제 경영, 우리가 미국 제품을 한국에서 사고 있죠. 이렇게 외국에서 어떤 경영 활동을 하는 부분이 또 무역이나 국제 경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의 중요한 어떤 기능 부서들이 되겠고요. 우리 경영학도 여기에 맞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경영학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보면은 경영학 내에 하나, 둘, 7개 전공이 있고요. 각 전공마다 굉장히 그 분야의 스페시픽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경영대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따로 세부 전공이 있는 것 있죠. 그러니까 문과대 같은 경우는 뭐 영문학과, 불문학과, 동문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이런 것들이 있듯이 경영대 내에서도 이런 세부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7가지 분야가 우리 기업의 어떤 활동이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랑 이렇게 매치가 되고요. 그게 뭐 경영관리, 이게 아까 말했던 인사관리 같은 거고요. 마케팅, LS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산관리입니다. 그리고 국제경영, 회계학, 재무관리, MIS. MIS는 경영정보관리.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도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전공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대 입학을 하시면 이 모든 전공들을 한 과목씩 필수로 들으시게 되고요. 수강을 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내가 재무나 회계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있는 선택 과목들을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각각 전공 관련해서 나중에 졸업해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직업종들이 굉장히 다른데요.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면 그와 관련된 어떤 마케팅 스페시픽한 어떤 직업들은 뭐 컨설팅을 한다든가 브랜드 매니저, 뭐 이렇게 CJ 같은 경우는 그거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거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공부하시느라고 거기 보면은 심사위 중에 한 명이 우희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CJ에서 어떤 식품 브랜드를 이렇게 관리하고 어떤 걸 키우고 어떤 걸 새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브랜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마케팅 관련된 직종 중에 하나고요. 뭐 광고 회사, 뭐 제일기획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 어떤 전공에 따라서 그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나 직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학이란 것이 크게 경영학이지만 각각 전공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직종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혹시 제가 하는 동안에 혹시 궁금하거나 뭔가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손을 들고 언제든지 중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혹시 뭐 잘 모르겠다거나 좀 더 뭐 듣고 싶다거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간략한 소개였고요. 제가 사실 경영대 교수지만 이 모든 걸 제가 다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제 전공은 요겁니다. 마케팅. 마케팅에서도 저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물건을 구입하는가를 공부를 소비자 행동 아니면 소비자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간략하게 경영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경영대에 어떻게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간략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실제 우리가 가리키는 경영대생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영대생의 차이가 지금까지 크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경영대학 학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지금 관련 없고요. 지금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하고 안철수 교수님. 제가 이 두 분 사진을 왜 놨냐 하면 제가 경영대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면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은 10에 8, 9은 존경하는 사람으로 스티브 잡스나 안철수 교수님을 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면접할 때 이 두 사람 빼고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아버님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건희 회장님을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면접을 하다 보면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또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거의 많은 학생들이 저는 졸업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기업 그때 저도 처음 들어본 거 아니고 잘 몰랐던 건데 학생들이 하도 얘기해서 이런 거구나 알게 됐고요. 작년에는 유행이 바뀌었는지 공정무역을 이제 하겠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같은 세대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게 메이저가 될지 제가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과연 우리 경영대 입학한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해서 스티브 잡스나 안철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든 의문은 바로 여기 그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나만의 영역을 어떤 것에 미쳐서 뭔가 나의 노력을 하느냐? 뭐 그런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학생들 보면은 자, 취직 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또 다른 관문인 취직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스펙 관리하는 거 아시나요? 우울하죠? 예. 대학생들의 3대 스펙이 뭔지 아세요? 취직을 위해서 하는 3대 스펙? 예, 어학연수가 하나입니다. 예. 어학연수나 그러니까 교환학생, 예. 봉사활동,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 세 번째는 인턴, 회사 가서 방학 때나 일하는 거. 참, 예. 자, 그럼 졸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사회적 기업과 우리 공정무역을 꿈꾸는 학생들은, 자, 우리 고대 경영대 얘기인데요. 뭐 주로 금융, 회계법인 이런 데로 한 35%? 아니구나. 40% 좀 넘게 가고, 뭐 기타 제조업 서비스, 공기업, 진학, 기타 1%. 자, 졸업하고 백수로 노는 학생이 없다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균적인 학생들은 졸업을 해서 어떤 내가 금융 쪽으로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기업 취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다시 얘기를 하겠죠. 현재 우리의 교육이 어떤 미래의 어떤 사회적 기업가나 공정무역을 하는 사람이나 스티브 잡스, 안철수를 길어내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름 회의가 들었고요. 뭐 우리 경영대 자체도 나름 여기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 고대 경영대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4년 만에 졸업을 하고요. 뭐 더 빨리 하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1학년 때는 주로 전공과목이라 교양 과목을 듣고 2학년 때는 전공 필수 과목, 아까 얘기했던 7가지 전공에 대한 필수 과목을 듣고 이제 3학년 이후로는 전공 선택, 내가 재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금융 쪽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재무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요. 마케팅에 관심 있다면 마케팅을 주로 많이 듣기도 하고, 뭐 골고루 섞어서 듣고 싶다 그러면 그러시기도 하고요. 그거는 뭐 본인 선택이고요. 뭐 그런 어떤 강의 외에도 여러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게 뭐 많은 학생들이 6개월 혹은 1년 교환 학생을 갑니다. 특히 경영대의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교환 학생을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방학 때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하기도 하고, 뭐 나름 뭐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고대 경영대에서 하는 교육인데요. 이러한 교육이 굉장히 나름 어떤 지식과 실력을 길러주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교육들은 대기업에 취업을 잘하기 위한 교육들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학생들을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다양한 교육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런 생각을 들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경영학 교육 그리고 여러분과 가진 꿈들이 어떻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이리서 외국에 갔다가 이제 외국 공항에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공항 내 상점이 있죠. 그래서 애플 제품이랑 삼성 제품을 같이 놓고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애플은 뭐 아이폰, 뭐 아이패드,
아이팟 이렇게 놓고, 삼성은 그때 뭐 갤럭시 노트가 막 나와 있을 때고 갤럭시 S2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굉장히 삼성 부스에 이렇게 바글바글 하는 거고 애플 매장은 되게 한산했어요. 기분이 좋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이렇게 잘 되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삼성이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 정말 존경받는 기업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을 되게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요. 물론 제 제자가 삼성에 들었다면 되게 기쁘긴 한데 저는 이 기업을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 삼성이란 건 지금 굉장히 뭐 거대 자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기업으로서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도덕한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은 삼성일 겁니다. 되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또 경영대교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뭐 삼성이 하는 거는 뭐 물론 어떤 장사 사업도 잘하지만 또 잘하는 게 뭐 환경 파괴나 뭐 뇌물 주기, 뭐 종업원 피해 무시하기, 독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린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하는 교육이 어떤 이런 기업의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서 어떤 자기의 어떤 옳고 그름이나 생각도 없이 어떤 그냥 굴러가는 것에 하나의 나사가 되는 그런 걸 교육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제가 얼마 전에 후배인데 삼성에서 되게 잘 나가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곧 임원이 대기업 임원하면 대단한 건데, 될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얘기하다가 자기 자신이 다니는 삼성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를 얘기하다가 자기는 북한이 싫대요. 그래서 이게 삼성이랑 북한이랑 뭔 소리야? 그랬는데 3대 세습을 하고 뭐 인권 얘기를 해서 북한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너네 회사는 그쵸, 뭐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 세습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삼성이 하는 그런 태안반도의 뭐 기름 유출 사고나 어떤 백혈병이나 기타 그런 거는 왜 가만히 있는가?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건 좋지만 어떤 스스로 가치관마저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아까 3대 경제 주체로서의 기업은 그 중에 하나고요.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기업 혼자로서만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어떤 이 국가와 사회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어떤 초법적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어떤 책임감 없이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고요. 이런 점들이 앞으로 제일 크게 바뀌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고대 경영대 학생들은 이러한 어떤 기업의 논리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기업가가 되는 것을 되게 추구하고 있고요. 어떤 우리 경영대 교육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우리 고대 경영대 여러분 이렇게 모여 주셨으니까 이렇게 고대 경영대 좀 자랑도 하고, 여러분같이 우수한 분들께서 많이 지원해서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고대 경영대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학교 미션인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성. 뭐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자, 고대 경영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 최고
여러 면에서 최고, 그러니까 제일 오래되기도 하고 가장 좋다면서 최고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경영대학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입니다. 연도는 까먹었는데. 네. 그리고 현재 모든 면에서 국내 경영대학 중에서는 제1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평가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대학이나 단과대나 대학교 차원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나 뭐 뉴스 비즈니스 윅 이런 데서 대학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 같은 경우 대학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 얼마나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영대가 이렇게 각 전 세계에 있는 경영대 랭킹을 매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랭킹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술지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교수님들이 내는가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 고대가 전 세계에서 88위를 했습니다. 86위구나. 두 개나 떨어뜨려. 86위를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미국만 해도 51개 주가 있고요. 주마다 주립대학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이비리그나 뭐 그런 사립학교들이 있고요. 뭐 아시아에서도 뭐 쟁쟁한 학교들이 뭐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있고, 유럽에도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대가 86위를 했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취고, 이거는 우리 고대 교수님들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난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랭킹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AACSB와 에퀴스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미국, 하나는 유럽인데, 이 경영대학이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퀄리티를 갖췄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학교들도 이게 인증을 못 받은 학교가 있는데, 우리 고려대학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외국 기관에서 주는 건데, AACSB랑 에퀴스라는 데서 어떤 교육이나 연구에 있어서 어떤 세계 수준의 퀄리티가 된다는 것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많이 교환 학생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국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가를 많이 보는데,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 면에서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한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요. 또 국내에서 뭐 경영대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에서 지난 한 뭐 몇 년 동안 계속 고려대학교 경영대가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려대 경영대 특징 중에 하나는 부전공, 이중전공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 이중전공제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내가 다른 전공을 이중전공을 신청해서 내가 합격을 하면은 학사학위를 2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철학과에 입학을 해서 했지만 내가 경영학과를 이중전공으로 신청을 해서 경영학과 수업을 받으면은 졸업할 때 졸업장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철학 학사, 경영학 학사. 저는 경영학과 입학해도 내가 다른 전공, 영문학을 내가 이중 전공을 하고 싶다라든가 했을 때 들으면은 이제 2개의 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대 학생들도 많은 다른 전공들을 이중 전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전공 학생들이 경영대학을 이중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경영대 보면은 굉장히 이제 경영대 학생들만 듣는 게 아니라 타과에서 와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특히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경영대 과목을 2개를 꼭 들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 했더니 뭐 아무리 공대라도 어떤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경영학과는 이렇게 딱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공들과 이렇게 수업이나 이런 데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경영대 같은 경우는 어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 차원의 교환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있고요. 또 우리 경영대는 또 경영대 자체에 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고려대학교 경영학대학이
다른 외국의 경영대학과 어떤 교환학생 체결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한 학기 1년을 공부하고 오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 뭐 제 수업에 보면은 어떨 때는 이제 한국 학생보다 외국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오면은 굳이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어떤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요. 뭐 국내 여러 유수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 기업이나 어떤 아니면 해외 국제 기관 같은 데서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방학 때 가서 한 학기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굉장한 회사들이죠.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개 그냥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혹시 학교 이렇게 캠퍼스 구경을 좀 하셨나요? 네. 점심 먹고 이제 저쪽 그러니까 동쪽 저쪽에 우리 경영대가 있는데 뭐 오늘 시간 끝나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한번 구경 오시면은 경영대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영대는 건물이 3개였다가 지금 하나 부셔서 2개고요. 이제 하나를 다시 만들고 해서 이제 다시 3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0년대 만들어진 본관입니다. 이게 제 연구실이 요거고요. 그래서 7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는 딱 이제 경영대 건물 하나였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교 내에 있는 건물 중에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별게 자랑할 게 별로 없어서 예, 그거라도. 자, 그래서 이제 건물이 오랫동안 하나였고요. 이제 2번째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게 된 이유가 우리 고대 경영대가 사실 1980년, 90년대는 약간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라는 게 지금은 저희가 연대보다 훨씬 좋지만 연대 경영 그때까지 해도 뭐 고법 연상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연대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년 3등 비슷했고요. 자,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획기적으로 뭔가 새롭게 전기를 마련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제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어디 나와서 컨설팅을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자체 문제는 우리가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컨설팅을 받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교수진이나 이런 건 좋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시설이 너무 후졌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발벗고 나서도 모금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붙은 요게 이제 새로 지은 LG 포스코 건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2002년인가가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학교 건물이 이렇게 사치스러워도 되느냐. 그래서 이때 뭐 건물을 만들 때 이렇게 관여하신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사람들이 와서 와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좋다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자. 그래서 어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게 받쳐줘야지 어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강의실이나 어떤 연구실 같은 게 굉장히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고대학생 좀 새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 들어와도 굉장히 관리도 잘 돼 있고요. 일단 제 학생들도 굉장히 이 건물을 아끼고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오면은 아주 굉장한 좋은 국내 어느 다른 학교를 가봐도 이런 건물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금 한참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3경영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대 규모가 커지고 학생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공간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좋은 시설로 지금 건물을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건 안 좋아하시건 어쨌든 그분께서 예, 각하께서 예, 기부하셔서 그런 라운지도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게 강의실입니다. 모든 게 첨단 시설이고요. 이게 있는 이명박 라운지. 그리고 이거는 이게 계속 넘어가네. 이거는 안에 있는 이런 강의실인데요. 처음에 여기서도 오늘 행사를 여기서 할까 했는데 여러분께서 워낙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그 LG 포스코안에서 못하고 여기서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구경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건물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해 온 발표는 여기까지 끝이고요.